결국 진실을 밝히지 못한 건호는 죽음으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지난 에피소드의 엔딩은 정말이지 보는 이들을 충격 속으로 몰아넣었던 것 같은데요. 건호가 죄책감과 형구탁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날의 진실을 몰랐던 형구탁은 끝까지 아들을 믿어줘야 했습니다. 11년 전 그는 자기 멋대로 아들을 의심했고 사건을 은폐 조작해버렸습니다. 그는 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고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만 믿었던 것 같네요. 보영이의 휴대폰 영상에서 건호가 술을 가지러 가는 모습을 보고 안심하는 형구탁의 모습. 이게 바로 이전까지 형구탁이 아들 건호를 병무와 한패라고 의심했다는 결정적 증거가 아닐까 하네요. 형구탁은 건호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고 결국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사건을 조작한 법적인 책임과는 별개로 이게 바로 형구탁에게 내려진 천벌이었던 것 같네요. 그날 밤 사건을 재구성해보면 건호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어 보입니다. 병무와 민수가 이성을 잃고 보영이를 덮친 이후 건호가 돌아오게 되는데요. 만신창이가 된 보영이는 건호를 뒤로하고 창고 밖으로 달려나갑니다. 건호가 목격한 당시의 상황은 이러했지만 형구탁의 압박으로 그는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말죠. 그럼 건호가 말하지 못한 뒷이야기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보영이가 울면서 도망치자 건호는 무슨 일인지 걱정돼 그녀를 뒤쫓아갑니다. 건호가 보영이를 잡으려 하자 두려움에 휩싸여 있던 그녀는 강하게 저항을 하다 발을 헛디게 되는데요. 아마도 부검에서 발견된 미세실금에 의한 영향이 있었던 게 아닐까 합니다. 잠시 중심을 잃고 휘청한 그녀는 바닥으로 쓰러지는데요. 마침 이때 옆에 있던 트랙터에 머리를 부딪히고 말았던 겁니다. 머리에 충격을 입고 쓰러진 보영이는 피를 흘리며 움직이지 않았는데요. 이걸 본 건호는 보영이가 죽은 줄 알고 기겁을 했을 겁니다. 2층에 있던 병무와 민수도 무슨 일인지 보기 위해 아래로 뛰어내려오는데요. 피를 흘리며 쓰러진 보영이를 보고 그 누구도 섣불리 입을 열지 못하는 상황이 얼마간 이어집니다. 그리고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보영이를 없애버리자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덕미였습니다. 덕미가 이런 말을 내뱉은 이유는 정우 때문이었는데요. 덕미는 어릴 적부터 정우를 짝사랑했지만 그의 곁에는 항상 단짝이었던 보영이가 있었죠. 병무와 마찬가지로 덕미 역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열등감에 사로잡힌 괴물이 되어 있었던 거죠. 병무가 정우를 질투했던 것처럼 덕미 역시 보영이가 부러웠을 겁니다. 그러고 보니 그날의 사건은 뒤틀린 우정으로 인해 벌어진 비극적인 사건이었던 것 같네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대체 건호는 언제 보영이의 가방을 챙겨두었던 걸까요? 아마도 건호는 덕미의 의견에 차마 동조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덕미의 지시에 따라 병무와 민수는 보영이를 정우의 차 트렁크에 옮기게 되는데요. 여기서부터 건호는 이들과 행동을 달리 했던 것 같습니다. 건호는 이들과 함께 폐교로 향하지 않고 창고에 남아있었던 것 같네요. 자수할 용기는 없었지만 우연히 눈에 들어온 보영이 가방만은 챙겼던 것 같습니다. 이건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건호가 범행에 동조했다는 측면에서 보면 창고에 뒷정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자수할 생각이 있었다면 증거물을 확보해 둔 것이라 볼 수 있죠. 결과적으로만 보면 건호는 11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한 공범이었습니다. 하지만 건호는 다른 친구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왔던 것 같네요. 그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고 친구에게 누명을 씌웠음에도 모두가 자신의 꿈을 위해 열심히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병무와 민수는 보영이 휴대폰에 대고 말했던 꿈을 완벽히 이뤄냈습니다. 대부분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게 보통인데 이 나쁜 놈들은 그걸 해냈다는 게 새삼 괘씸하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하지만 건호는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건호의 모습은 영락없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11년간의 미국 생활이 어땠는지 살짝 엿볼 수 있는 부분이었죠. 죄책감으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이 살았던 그는 무천에서 자신들의 꿈을 이루고 사는 병무와 민수를 보고 할 말을 잃었을 겁니다. 실제로 건호는 그들이 경찰과 간호사가 되었다는 사실에 실소를 금치 못합니다. 한마디로 어이가 없었던 것이죠. 건호는 이제라도 정우의 결백을 밝히려 했습니다.
그래서 11년 전 숨겨놓았던 보영이의 가방을 정우에게 전해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얄궂게도 이게 그날의 진실을 완벽히 밝혀주지를 못합니다. 단순히 그날 병무와 민수의 성폭행 범죄를 고발해 주었을 뿐이었죠. 다음의 예고를 살짝 살펴보면 유치장에서 풀려나는 병무와 민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만 놓고 보면 건호는 개죽음을 당한 꼴입니다. 보영이 죽음에 관한 진실만 가리워진 채 모든 것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상황이죠. 앞서 이야기한 보영이 죽음의 전말은 이해를 돕기 위해 원작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실제로 드라마판에서도 덕미가 쓰러진 보영이를 폐교해 버리자고 말한 것인지는 확실치 않은 상태죠. 무엇보다 건호와 덕미가 한 번도 접촉한 적이 없다는 게 의외였습니다. 이게 극적 반전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덕미를 감춰두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그 반대일지도 모르죠. 아무튼 지금까지의 상황만 보면 덕미를 의심할 여지는 손톱만큼도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원작만 믿고 섣불리 덕미를 보영이 사건의 주범으로 의심할 수도 없는 노릇 같네요. 그런데 덕미가 주범이라면 다음의 정도에서는 아주 조그만 떡밥이라도 무조건 풀려야 합니다. 보영이 사건에서 덕미가 빠지면 범행 자체가 원작과는 완벽히 달라질 테니 말이죠. 그래서인지 원작을 알아도 앞으로의 이야기를 추리해보는 맛이 이 드라마의 백미가 아닐까 하네요. 원작과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보영이와 다은이 사건이 하나로 연결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애초에 원작에서는 같은 범인의 소행인 줄 알았던 두 사건이 완벽히 다른 사건이었다는 게 반전 포인트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드라마는 원작과는 달리 이 두 사건이 하나로 묶여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원작이 워낙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베스트셀러이니만큼 원작과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는 게 진짜 반전이 아닐까 합니다. 박다은 사건의 범인은 이미 많은 분들이 눈치채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의료봉사를 갔던 다은이가 박형식에게 추파를 던지는 장면, 모두가 의미심장하게 보았을 거라 생각되네요. 여기서 두 사람의 관계를 눈치챈 덕미도 뭔가 묘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원작을 보신 분들이라면 왜 이 부분에서 덕미의 표정이 주민되었던 건지 알아차리셨을 텐데요. 박다은 사건의 경우 사건 해결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게 할머니의 증언이었습니다. 사건 당시 할머니는 다은이가 남자친구와 다투는 상황을 전화기를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에서도 다은이가 남자친구와 다투다 봉변을 당한 것 같다고 진술했던 거죠. 모두가 다은이의 남자친구를 정우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덕미만은 그게 정우가 아닌 박형식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겠죠. 병원 봉사활동에서 본 게 있었으니 말이죠. 사실 원작에서는 덕미가 우연히 두 사람의 관계 장면을 창고 안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 다은이를 죽인 범인이 박형식이라는 것도 당연히 알고 있었죠. 아마도 봉사활동 장면은 원작에서의 창고 장면을 대체한 게 아닐까 합니다. 그러니 최소한 덕미가 박다은 사건에 대해 입을 다물었다는 것만큼은 확인된 것 같네요. 그런데 박형식은 왜 박다은을 죽였던 걸까요? 원작 속 박형식은 다은이가 불륜을 폭로하겠다는 협박 때문에 우발적으로 살인을 하고 맙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K드라마답게 각색해냈다면 다은이가 임신을 한 게 비극의 계기가 되었던 게 아니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